누군가를 보자 심장이 힘차게 뜁니다. 그녀를 향해 다가갑니다. 그녀의 심장도 두근거립니다. 사랑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온 강력한 힘입니다. 그 힘에 이끌려 하나가 되고자 하는 사랑의 욕망을 느낍니다. 드디어 사랑의 씨앗이 탄생했습니다. 씨앗은 사랑을 찾아 유영을 합니다. 엄마의 숨소리와 아빠의 목소리를 들으며 사랑의 열매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드라마에는 시나리오가 있듯이 인간의 탄생 역시 특별한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됩니다. 한 장면 한 장면마다 놀라운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15만 년 전부터 계속되어 온 생명의 드라마. 우리는 지금부터 생명 탄생의 근원을 찾아가는 아주 특별한 여행을 시작합니다. 특별한 사진 촬영이 있는 날입니다. 만삭 사진을 찍는 날이거든요. 오늘의 주인공은 김현경 씨와 뱃속의 아기 32주 된 푸르미입니다. 부부는 2년 동안 아기와의 만남을 간절히 기다려왔습니다. 푸르마 사랑한다. 빨간색으로 선명하게 나타난 두 줄. 생명의 잉태를 처음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기쁘고 가슴 설레고 벅차고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죠. 나도 이제 드디어 아빠가 되는 거야. 그건 남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아빠가 된다는 의미니까요. 꽃망울이 터집니다. 생명 탄생을 위한 수정을 기다리는 것이죠. 임신의 첫 출발도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수정에서 시작됩니다. 난자와 만나 수정을 하기 위해 정자들의 힘든 여행이 시작됩니다. 건강한 남성의 경우 한 번 사정할 때 나오는 정자의 수는 약 3억 개. 정자는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한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3억 대 1이라는 엄청난 경쟁을 뚫어야 하는 거죠. 벌써 경쟁에서 뒤처지는 정자들이 생겨납니다. 머리가 둘이거나 핵이 없거나 건강하지 못한 녀석들이죠.
정자는 아버지의 유전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머리, 중간체, 그리고 긴 꼬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일처럼 보이는 이 부분이 에너지 저장고인데요. 여기에서 나온 에너지로 난자까지 약 18cm를 헤엄쳐가는 거죠. 170cm의 남자가 5km를 수영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자궁 경부. 이제 정자들은 또 한 번의 어려운 난관을 넘어야 합니다. 자궁 경부가 열리는 것은 배란기 전후 단 며칠 동안. 이때 정자가 이것을 통과하면 임무 수행을 위한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자궁 경부는 점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고리를 움직여야 이것을 통과할 수 있죠. 힘없는 녀석들은 점액을 따라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되고 맙니다. 이번에는 강력한 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무시무시한 백혈구들입니다. 외부 침입자를 감지한 면역체계의 발동으로 출동한 백혈구들은 가차없이 정자들을 삼켜버립니다. 수정이 이루어지는 난관에 팽대부까지 가는 동안 대부분의 정자들은 사멸됩니다. 이번에는 갈림길이네요. 이쪽이냐 저쪽이냐 순간의 선택이 정자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이건 실제 나팔관을 촬영한 건데요. 난자는 한쪽 나팔관에서 정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자가 없는 쪽 나팔관으로 향한 정자들은 불쌍하게도 난자를 만날 수가 없는 거군요. 그리고 나팔관에 울창한 선모들이 계속 움직이면서 정자들의 전진을 방해합니다. 우와, 드디어 난자가 나타났어요. 3억 마리 정자 중에서 겨우 500마리 정도가 살아남아서 난자 근처까지 갑니다. 난자 주위를 수영하면서 안쪽으로 들어갈 길을 마련하기 위해 애씁니다. 그 강한 힘 때문에 조용한 난자도 흔들릴 정도입니다. 한 마리가 드디어 성공하나 봐요. 오늘의 주인공, 단 한 마리의 정자가 고리를 드릴처럼 돌리며 난자 투명대에 머리를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난자는 투명대를 굳혀 다른 정자의 접근을 완전히 봉쇄합니다. 정자의 핵과 난자의 핵이 서로 잡아당기듯 융합합니다. 이 순간 유일무이한 유전 정보를 가진 인간의 폐하가 새롭게 창조됩니다. 이제부턴 난자에 대해 알아볼까요? 여성은 한 달에 한 번, 가임 기간 동안 200에서 400개 정도의 난자를 배출하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개만 수정이 되어 생명이 됩니다. 난자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결코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난소가 아니라 바로 뇌입니다.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난소에 신호를 보내면 미성숙 난포들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신호에 반응해서 마침내 단 한 개의 난자만 크게 성장하게 되죠. 정자처럼 3억 대 1의 경쟁을 뚫는 건 아니지만 난자도 나름 시험을 거치는군요. 말하자면 배란전의 오디션을 거쳐 충분히 성숙한 난자를 만드는 거죠. 난포가 터지면서 과립세포에 둘러싸인 난자가 배출되는데요. 이걸 바로 배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배란된 난자는 깔때기 모양의 나팔관으로 천천히 이동합니다. 나팔관에서 이틀 정도 정자를 기다리며 점막을 따라 자궁 쪽으로 서서히 옮겨갑니다. 자궁은 수정된 난자가 자라는 곳이죠. 실제 자궁의 모습 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없죠. 아, 이게 자궁인가요? 네, 저를 포함해서 아마 대부분 처음 보실 거예요. 난소에 생긴 혹을 제거하는 수술인데요. 자궁 내막증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네요. 약간 유착도 있고 그래서. 네, 근데 지금 왼쪽 난소에 혹이 생겨 있고 오른쪽 난소에 혹이 생겨 있는 상태라서 만약 이런 상태라고 하면 나팔관이 정상이긴 하지만은 아기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처음 뿌리를 내리는 자궁의 건강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 아셨죠? 아빠, 즉 남성의 건강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정영호 씨도 둘째 아이를 갖기 위해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중을 줄이려고 노력 중인데요. 건강한 아이를 갖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나 둘 땀난다. 아무래도 이제 둘째를 낳을 때 비만인 상태에서 이제 그런 유전자를 주는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살을 더 빼고 몸도 좋은 상태로 해서 좋은 유전자를 물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건강한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 중인 정영호 씨.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좀 특별한 검사를 하실 건가 봐요? 정액 검사를 하는 겁니다. 정자가 얼마나 건강한지 또 양은 적당한지 확인을 하는 거죠. 이 빨간 선들은 뭔가요? 정자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선인데요. 붉은 선이 길고 직선일수록 운동성이 더 좋은 거죠. 본 모니터에 나타난 것처럼 그 정자의 운동성에서 직진성, 즉 일정한 시간에 앞으로 고르게 나아가는 그러한 패턴과 그리고 정자의 수는 그 WHO에서 권장하고 있는 밀리리터당 2천만 마리 이상의 숫자를 나타내고 있으면 정상적인 범위에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성과 양, 형태, 생존성 네 가지 조건에 다 합격점을 받아야 건강한 정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얘들은 숫자도 적고 움직임도 이상한데요. 건강하지 않기 때문이죠. 정자가 만들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약 70일. 건강한 임신을 위해서는 난자들도 3개월 전부터 몸 관리를 해야 합니다. 정자들이 바빠졌는데요? 난자를 향해 열심히 헤엄치는 중이거든요. 이건 수정 과정을 현미경으로 촬영한 겁니다. 꼭 우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수정을 통해 하나의 생명이 시작되고 인간을 소우주라고 하니까 맞는 말이기도 하죠. 저기 정자 한 마리가 막 난자를 뚫으려고 해요. 난자를 둘러싼 과립세포를 뚫고 외벽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거죠. 정자는 과립세포의 일부가 없어진 틈새를 찾아서 뚫고 들어가야만
난자 표면까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외벽 통과 후에도 3, 4번 동안 또 열심히 헤엄을 쳐야 난자의 핵에 도달하고 마지막 승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렵게 만난 난자와 정자. 수정이 이루어지면 그야말로 하나의 생명체가 되는 건데요. 수정란은 난관의 점막을 덮고 있는 미세한 선모에 의해서 자궁을 향해 이동합니다. 이동을 하면서 수정란은 난할이라는 중요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해서 세포의 수를 증가시키는 거죠. 마지막에는 32개의 세포로 분화되고 안쪽에 난할강이라는 공간이 생기는 포배를 형성하게 됩니다. 일부는 배아가 되고 일부는 태반이 되죠. 그리고 자궁 점막에 붙기 위해서 껍질을 벗습니다. 수정란은 38주 동안 살 집인 자궁에 어떻게 자리를 잡는 건가요? 우선 자궁강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난관의 좁은 통로를 지나야 합니다. 드디어 정착할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놀라운 건 이때부터 태반을 형성하는 세포들이 제 역할을 착착 해낸다는 건데요. 영양분과 산소 등을 활발히 교환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부터는 더욱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3주째가) 되면 세포들이 왕성하게 분화되는데요. 신체의 기관이 만들어지기 위해 꼭 필요한 기초공사가 시작됩니다.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이 만들어지는데요. 우리 인체의 모든 기관은 바로 이 세 가지의 배엽 중 어딘가에서 형성된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손으로, 심장으로, 눈으로 미리 예정된 순서대로 그 모양을 갖춰간다는 것. 이 지도를 페이트맵, 운명의 지도라고 부릅니다. 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김현경 씨. 이전보다 아기가 심장도 많이 컸어요. 머리도 네, 이제 자고 눈으로 있는데 확인되기 훨씬 전부터 특별한 순서에 맞춰 성장해 왔다는 것이 놀랍기만 하네요. 몸통도 보이고 아기 움직임도 아주 좋네요. 이전에 비해서 심장 뛰는 것도 훨씬 더 건강하게 잘 들리는 것 같네요. 거의 4cm 정도 크기에 10주 넘어서 10주와 11주 사이 사이즈가 되는 것 같아요. 애기 잘 크고 있네요. 엄마 푸름이 아 이게 푸름이네. 여기 팔하고 다리하고 이거 봐. 응. 아 요게 다리고. 요거는 팔이고. 응, 이거 코. 코. 코도 보이는 거야? 이쁘지? 아유 진짜 이쁘네. 이거 봐. 음, 많이 컸지? 많이 컸다. 아기가 점점 크면서 장기들을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위고 이게 심장이고 정말 신기했어요. 그런데 뇌도 벌써 두개골로 나뉘어져 있다 하더라고요. 그 작은 몸에 조각조각 장기들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수정 후 첫 8주의 임신 기간을 배악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 동안 아기의 심장과 간, 허파, 팔다리 등 신체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장기의 90% 이상이 만들어지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폐하의 장기는 뇌와 중추신경계가 가장 먼저 생기고 심장과 눈, 귀의 순서로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 순서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삼 주가 되면 조그만 폐하에 핏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관처럼 보이는 심장이 생깁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뇌가 없으면 심장이 뛸 수가 없죠. 이것이 뇌가 먼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심장이 콩콩 예쁘게 뛰어요. 5주가 되면 심장의 모양이 어른 것과 유사해지죠. 5주째에는 머리가 몸 전체 크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신경들이 온몸에 퍼져 있죠. 신경관을 둘러싼 세포들이 바로 척수가 되는데 운동과 감각신경들이 모두 모여 있는 곳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1분에 무려 50만 개의 뉴런, 즉 신경계를 이루는 단위 세포들이 새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하루에 7억 2천만 개나 되는 뉴런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6주가 되면 뉴런과 뉴런 사이를 잇는 시냅스가 만들어집니다. 아, 의자이가 엄마 약 준 거야? 네. 하나, 2개. 엄마 입에 넣어줄 거야? 네. 고마워. 엄마 맛있어요? 아니, 맛은 없어. 열심히 엽산제를 챙겨 먹는다는 이은희 씨. 더 숙여야지? 둘째를 임신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쌍둥이로 말이죠. 2번. 그치. 왜 2번 했어요? 아기가 2명. 아기가 2명이라서요. 그렇지. 아기가 2명이야. 긴장하지 마시고. 첫 아이를 가지기 전 이은희 씨는 임신이 잘 되지 않아 마음고생을 했는데요. 냉동배아 이식으로 첫째 아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냉동배아 이식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엄마의 난자를 채취하는 겁니다. 많이 아프셨죠? 끝났죠, 선생님. 네, 다 끝났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를 인공으로 수정시킨 뒤 그 배아를 느린 속도로 냉각을 시켜서 보관하는 거죠. 모체의 환경이 착상에 적합하도록 한 후 냉동 배아를 이식하게 됩니다. 아니 그럼 지금 뱃속에 있는 둘째 쌍둥이도 그때 수정된 배아로 임신을 하게 된 거군요. 그렇죠. (5년) 전에 시험관으로 이제 부만을 하셨고요. 이제 냉동배아 이식을 올해 9월 3일 날 냉동배아 이식을 해서 이제 쌍둥이 임신이 된 상태죠. 엄마가 되기 위해 넘어야 할 난관들이 이것만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이은희 씨는 혈당이 높게 나와 걱정이 많습니다. 뛰고 있는 게 임신성 당뇨의 위험 때문이죠. 심장 뛰는 건가요? 깜빡깜빡하는. 그렇죠. 쌍둥이 모두 건강하게 잘 있어야 할 텐데 말이죠. 잘 뛰고 네. 심장도 잘 뛰고 있죠. 네. 머리, 이제 손, 발 그리고 이렇게 나가는 게 탯줄이죠. 그래서 아주 정상 모양입니다. 자궁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네. 자궁 안에 이제 태낭이 하나, 둘. 그래서 이제 쌍둥이 임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다행히 엄마와 뱃속의 쌍둥이 모두 위험한 고비를 넘긴 모양입니다. 이대로라면 건강한 아기들과의 첫 만남을 기대해도 되겠죠? 아이의 심장 소리에 울고 웃고 38주 동안 뱃속의 아이와 엄마는 하나의 생명체와도 같습니다. 탯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태아의 배꼽과 연결된 태반은 자궁벽에 만들어진 태아의 생명유지 장치입니다. 태반을 통해 모체와 태아 사이의 물질 교환이 이루어지는데요. 엄마로부터 영양분과 산소를 받고 태아의 노폐물도 이 태반을 통해 배출되죠. 태반은 엄마의 자궁에 자리 잡은 생명의 뿌리. 탯줄은 그 꽃을 키워내는 줄기인 셈입니다. 태아의 장기는 순서에 따라 발생하고 배아기를 지나 계속 성장합니다. 그런데 배아기는 장기의 90% 이상이 발생하는 시기,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형의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생후 6개월이 된 정우. 지금 막 큰 수술을 끝냈습니다. 엄마는 미안한 마음과 안타까움에 한순간도 아기의 얼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임신했을 때. 입덧도 없었고 태동도 없었고 아무런 임신에 대한 그런 게 전혀 없었었어요. 그러면은 좀 임신 사실 몰라서 관리가 전혀 안 됐겠네요. 네, 갑상선 약도 먹고 그 외에 좀 많은 약들을 많이 먹어서 지금지 않게 아픈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안타깝게도 정우는 선천적으로 기형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거 두 가지 수술을 했습니다. 횡격막에 날 때부터 구멍이 있어서 지금 오른쪽에 구멍이 있어서 단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횡격막 수술을 하나 했고, 또 하나는 위로 수술을 했습니다. 얘가 9개월 때문에 한 1년 동안 못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튜브로 먹고 있는데 튜브보다는 우리가 위로 수술을 만들어줘서 위에다 직접 주는 게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수술을 해준 거죠. 그래서 간을 밑으로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 구멍을 우리가 문합을 합니다. 그러면 횡격막 모양이 동그랗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폐도 누르기 때문에 기능성 문제도 있습니다. 횡격막에 구멍이 뚫려 간이 위로 튀어나오게 되는 횡격막 탈장과 얼굴이 만들어지는 시기에 입술과 입천장을 만드는 조직이 적절히 붙지 못하거나 제대로 유지되지 않고 떨어져 구개열이 생기게 된 겁니다. 횡격막 탈장과 구개열 수술을 함께 받은 정우. 6개월 아기에겐 결코 쉽지 않은 수술. 그래도 정우는 긴 시간을 잘 버텨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는 정우에게 희망과 약속의 말을 조심스레 건넵니다. 부끄럽지 않은 엄마야. 자기 또래 친구들한테나 누구한테도 당당하게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엄마 되고 싶지도 않고 앞으로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이때는 태아가 앞으로 성인이 돼서 필요한 모든 장기들이 순서대로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10주가 지나면 태아기에는 배아기 때 만들어지는 장기들이 단순히 발육만 하는 시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2주에서 10주 이 사이에 장기가 만들어지는 시기에 아기는 특히 나쁜 환경이라든가 독성물질이라든가 약물들 이러한 나쁜 환경에 노출돼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형물질에 의한 선천성 기형은 임신 8주까지, 즉 배아기 동안이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죠. 엄마의 자궁 안에서 한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임신 8주 된 배아라고 합니다. 실제 배아의 모습인가요? 그럼요. 의학용 내시경으로 촬영을 한 건데요. 자궁 내 태아의 모습을 직접 관찰할 수 있어요. 이제가 8주가 된 배아인데 손과 발, 눈의 윤곽이 제법 뚜렷이 보이네요. 참 신기하네요.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되는 거죠. 그리고 엄마는 아이와 함께 이 모든 것을 느끼고 경험합니다.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항상 전화를 하시거든요. 항상 그냥 딸 이렇게 부르시는데 지금은 푸르미 엄마 이렇게 부르세요. 저희 애기 태명이 푸르미거든요. 그래서 푸르미 엄마 이렇게 부르시는데 엄마라는 호칭을 이제 나도 쓸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가령 음식을 먹을 때도 친구들을 만나면 커피숍에 가잖아요. 커피숍을 가게 되면 커피를 마시게 되는데, 커피를 먹거나 인스턴트 식품을 먹을 때 이걸 먹어서 우리 애기한테 안 좋진 않을까? 애기가 먹으면 좋지 않을 텐데 라는 걱정을 하는 제 모습에 이제 나도 엄마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뱃속에 아이가 자라듯 여자에서 엄마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무사히 8주를 보내면 배아는 작은 사람의 외형을 갖추게 됩니다. 머리가 크게 자라고 팔과 다리, 손가락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심장 박동과 호흡, 근육을 주관하는 뇌가 발달합니다. 아직까지 관절이 다 만들어지지 않아 몸 전체를 움직이는 큰 운동만 관찰되지만 장기 형성은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다만 머리의 두개골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뇌가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뱃속의 아기는 구주부터 태아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배아기에 만들어진 조직과 기관들이 성숙하고 신체가 빠르게 성장합니다. 임신 2개월째인 차보라 씨. 유산을 했던 경험 때문에 아직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오늘은 11주가 되셨네요. 네. 배가 콕콕 쑤시고 좀 사르르한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아기는 지금 잘 자라고 있을까요? 네, 아기 심장도 아주 잘 뛰고 있고요. 건강해 보이네요.
아기는 건강한 심장 소리를 통해 엄마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왼쪽 배 쪽에 특별하게 이상 소견 이런 거는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요즘은 초음파를 통해서 아기를 미리 만나볼 수도 있죠. 10주가 넘으면 이렇게 발로 차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물을 참 좋아하죠. 그건 아마 양수 속에서 움직이던 기억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갓 태어난 아기들은 엄마의 양수 냄새를 기억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일까요? 따뜻한 물 속에서 편안하고 자유롭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으로 접하는 물은 바로 엄마의 자궁 속 양수겠죠. 태아에게 양수는 어떤 의미일까요? 태아는 양수를 통해 편안할 정도의 부력을 느끼는데요. 양수는 태아가 삼키고 뱉는 물질입니다. 양수를 얼마나 삼키고 소변을 보느냐에 따라 양수의 양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태아가 소변도 보나요? 그걸 또 먹어요? 태아의 소변은 깨끗하고 소변이 배출될 때마다 양수도 교체되니까 문제 없어요. 그리고 양수는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태아를 보호하는 쿠션 역할을 해준답니다. 양수는 태아의 성장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폐에 양수가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면서 허파꽈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아기가 둘이기 때문에 양수의 양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양수의 양을 재면 그래서 오른쪽에 임신 4개월째. 그리고 몸통 쪽도 자리고 지금 16주인데 성유미 씨는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지금 이제 중요한 게 아기 모습도 중요하지만 양수의 양도 중요해요. 그런데 아기 집 양쪽 다에 양수도 아주 충분하고 좋아요. 이거 지금 16주인데 16주 사이즈에 맞는 그 아기 사이즈예요. 그런데 일란성이에요? 이란성이에요? 초음파에서 까만 아기집이 2개 보이죠?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의 경우 둘이 한 집 살림을 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양수의 양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양막과 육모막 또는 태반을 함께 쓰는 경우를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고 각각의 양막과 육모막을 가진 경우를 이란성 쌍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태반을 나눠 쓰는 일란성 쌍둥이는 한쪽 태아에게 혈액이 지나치게 공급되는 쌍태아 간 수혈 증후군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임신 4개월째인 박미진 씨. 오늘 아주 특별한 시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괜찮아요. 중간중간 그냥 말씀드리면 되죠. 처음에 이제 집 근처 병원에 갔다가 이제 담당 선생님께서 이제 양수 양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고 쌍태아 수혈 증후군이 의심된다고 하셔서 이제 서울의 큰 병원으로 소견서를 써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이제 확실히 진단을 받고 이제 레이저 시술을 받기로 했죠. 수술 전 자궁 속의 태아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합니다. 태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중요한 시술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균등하게 유지되는 평형성이 깨지면서 한쪽 아기의
혈관에서 다른 쪽에게 혈관 쪽으로 피가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게는 피를 뺏겨서 결국은 사망하게 되고 한쪽에게는 너무 많은 피를 갖고 오기 때문에 신부전으로 사망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뱃속의 태아에게 어떻게 시술을 하는 거예요? 상상이 잘 안 가요. 자궁 안에 아주 가느다란 태아 내시경을 삽입하고 화면으로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시술을 하는 건데요. 피터스코프라고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 내시경을 통해서 본 실제 태아의 모습입니다. 쌍둥이인가요? 네, 17주 된 쌍둥이입니다. 뚜렷한 성징도 보이는데요. 쌍태아간 수혈 증후군 시술은 양쪽 태아를 연결하고 있는 혈관들을 없애는 게 목적입니다. 레이저를 이용해 혈관 사이에 흐르는 혈액을 응고시켜 태아 간의 혈류를 차단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로 연결된 혈관들을 없애는 거죠. 임신 4개월. 태아는 엄마로부터 영양분을 듬뿍 받아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랍니다. 키는 12cm, 몸무게는 110g 정도예요. 아기의 뼈는 말랑말랑한 연골에서 점차 단단하게 바뀌게 됩니다. (5개월이) 되면 뇌신경이 발달하면서 태아의 동작이 조금 더 과격해집니다. 그리고 양수를 더 자주 마시고 뱉기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양수 안에 있는 수분은 흡수하고 나머지 물질은 대장으로 보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소화기 계통이 발달하게 되죠. 또 빨고 싶은 욕망을 손가락을 이용해서 본능적으로 해소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바로 뇌의 명령에 따라 진행됩니다. 임신 4개월에서 6개월에는 주로 생각이나 감정을 나타내며 운동 중추가 있는 대뇌 피질 부분이 매우 빠르게 발달합니다. (6개월이) 되면 대뇌 피질은 호두처럼 주름이 잡히기 시작하죠. 태아의 뇌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인간의 뇌는 수백억, 수천억 개에 달하는 신경세포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태아의 뇌 역시 비슷한데요. 뇌세포의 70% 이상이 태아기에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뇌신경들의 수초화가 시작됩니다. 마치 전선에 비복을 입히는 것처럼 정보 처리 속도가 빨라지죠. (8개월) 된 태아는 성인보다 2~3배가 많은 뇌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태어날 때까지 불필요한 뇌세포들이 사라지죠. 그런데 학자들은 자궁 내 태아에게 감각 자극을 주면 뇌세포의 죽음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엄마의 몸과 마음 상태가 태아의 뇌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겠죠.
김효기 고객님 되시나요? 아, 안녕하세요. 모든 임산부들의 바람은 엄마 뱃속에서 38주를 다 채우고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는 걸 텐데요. 고객님 오늘 방문하실 예정이신지 해서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예, 오늘 김세현 씨는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조산의 위기를 가까스로 넘긴 적이 있습니다. 개통까지도 모두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3번의 유산을 경험하고 어렵게 임신에 성공한 김세현 씨. 매일매일 아이와 건강하게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신 25주쯤의 어느 날 길을 걷던 중 갑자기 양수가 쏟아졌습니다. 뭐야? 괜찮아요? 문제는 자궁경관 무력증이었습니다. 출산 전까지 굳게 닫혀 있어야 할 자궁문이 임신 중반기에 갑자기 열리면서 양수와 함께 태아가 빠져나오는 겁니다. 미숙아로 태어나거나 아이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겠죠? 그럼요. 출산은 힘들었지만 지금은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죠. 보세요. 진짜 왜 속상했어요? 엄마가? 응? 진짜 이게 뭐야? 술잔이 술잔 이거 봐. 어머. 그림도 있어. 이게 뭐야? 수찬아 이거 수찬이 아기 때 모습이다? 이거 한번 봐봐. 수찬아 이거 봐. 응, 손 5개 있다고. 손이 어때? 수찬이 손. 일단은 지키고 싶죠. 수찬이가 먹은 맘마를 콩으로 나왔어요. 엄마니까 지금 아이가 나오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일단 지킨다 그 표현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참담하죠. 2년 전에 임신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다가 임신 25주에 특별한 증상 없이 갑자기 자궁 경부가 열리고 양막이 흘러내려와서 저희 병원으로 응급으로 병원에 왔어요. 김세현 씨가 뱃속의 둘째 아이를 위해 다시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자궁경관 무력증은 임신 중기에 양막과 함께 아기의 발등이 빠져나오거나 양막 파열로 인한 조산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궁 경부가 열리고 양막이 튀어나와서 양막이 거의 주먹만큼 튀어나와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제 자궁경부의 모습은 아니죠? 그럼요. 여러분께 더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 실제와 아주 비슷하게 만든 더미를 제작한 거죠. 자궁경부면 아기가 나오는 길인데 어떻게 수술하나 그것도 참 궁금해요. 쉽게 설명하면 느슨해진 자궁경부를 단단하게 다시 묶어주는 수술입니다. 혹시 아기가 위험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기가 들어있는 양막을 건드리지 않고 자궁경관을 잘 묶는 것이 바로 수술의 관건이죠. 정말 신기하네요. 이렇게 단단하게 입구가 닫혀지면 아이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잘 있다가 나올 수 있겠군요. 와, 수술 잘 됐어. 아주 이제 다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네. 지난번에는 수술할 때 그 응급수술할 때 자궁경부가 열리고 양막이 튀어나와가지고 위험했었는데 이번에는 양막 그렇게 튀어나온 거 그런 거 없어요. 저 위쪽에 있어서 아주 안전하게 수술 잘 됐어요. 수술 후
김세연 씨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심박수라든가 성장 속도나 이런 것도 다 정상이에요. 여기 이 까만 부분이 양수로 채워진 부분이고요. 양수 양은 충분해요. 적당합니다. 소중한 아이를 지켜냈군요. 뭐야? 태어난 지 갓 2달이 된 은호. 엄마 아빠는 은호에게 쉴 새 없이 말을 겁니다. 눈빛, 촉감, 그리고 말소리에 교감이 자연스레 싹 틉니다. 놀라운 것은 태어나기 전 자궁에서부터 이 특별한 교감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두 함께 인사. 뱃속 아기에게 들려준다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는 임산부들. 편안한 마음과 노랫소리가 아기에게 전달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이를 임신한 이은영 씨. 제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아기가 하루에 한 10번 정도 배가 딱딱하게 뭉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다독여주고 그러면 배가 안 뭉치고 되게 편안해요. 그래서 아기도 제 마음을 좀 알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른쪽 어깨가 왼쪽으로 딸려가지 않습니다. 임산부들은 심신을 안정시키는 요가가 태아와의 교감을 증진시키고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마시며 제자리에 돌아오시고. 과연 엄마의 심리 상태, 정서는 태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엄마가 편안한 마음으로 명상을 하거나 노래를 하면 엄마의 뇌에서 분비된 좋은 호르몬이 태반을 통해 아기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그리고 태반으로 향하는 혈액의 양을 늘려 태아에게 공급되는 산소와 영양분의 양도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엄마가 편안하게 노래를 부르면 마치 아기가 자장가를 들을 때처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엄마가 지속적으로 스트레스에 노출될 경우 혈액 내에 증가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자궁 근육을 수축시켜 태아에게 전해지는 혈액의 양도 줄어듭니다. 이 때문에 산소와 영양의 공급이 감소되고 심할 경우 태아의 뇌 발달이 억제될 수도 있습니다. 임신 중기에 임신부가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말이 너무 빠르거나 음성이 너무 높다거나 이러한 환경에 아기가 장기적으로 노출이 되면 아기 뇌의 발육이 저해된다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결국 임신 중기 이후에 아기의 뇌가 오감을 받아들일 시기에 어머니의 심신 안정이 아기의 현재 태아 발육 상태 그리고 태어나서의 발육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배에 오일 마사지를 시작합니다. 사랑이 어제 엄마랑 병원 갔다 왔다면서? 올해 병원에서? 이제 나와도 된대. 벌써? 빨리 우리 사랑이 얼굴 보고 싶네. 너무너무 궁금해. 딱 맞겠다.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배가 트는 것도 예방할 수 있죠. 그런데 두 사람이 매일 빼놓지 않고 이런 시간을 가지는 데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아기와 교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아, 사랑아. 혹시라도 아기가 대답을 하지 않을까 아내의 배를 뚫어지게 쳐다보는데요. 아이고. 아기가 정말 움직였어요. 아이고. 아빠 나 여기 있어 하는 것 같죠? 보통 5개월쯤부터 느껴진다는 태동. 태동은 엄마 아빠와 교감하고 싶은 태아의 반응일까요? 뭔가가 이렇게 제가 배에 손을 대고 있을 때 그냥 톡 하고 치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치는 게 조금씩 세지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컸는데 지금은 치는 게 아니고 이제 능청스럽게 이렇게 쭉 밀고 사람 기지개 피듯이 쭉 밀고 이렇게 그런 태동을 느끼고 있어요, 요즘에는. 자, 사랑아, 아빠가 책 읽어줄게. 우리 책 읽으면서 자자. 자, 오늘의 동화는 좋아요 형님, 제 마술 양탄자를 타고 가요. 삼형제는 마술 양탄자 위에 올라 앉았어요. 아기가 아빠의 음성을 듣고 있을까요? 태아가 가장 예민하게 듣는 목소리는 물론 엄마죠. 그런데 외부인 중에는 여자 목소리보다 굵은 남자 목소리를 더 잘 듣는다고 합니다. 공명을 통해 소리를 듣기 때문인데요. 아빠의 목소리가 태아의 정서적 안정에 보탬이 된다고 하네요. 병이 말짱하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공주가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만세, 우리 공주님의 병이 다 나았다. 공주의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6개월이 되면 태아는 자신의 몸과 주위를 탐색하고 날이 갈수록 몸의 움직임이 더 강하고 민첩해집니다. 치아의 뿌리인 영구치의 싹도 올라오죠. 폐도 성장하는데요. 폐에 혈관들이 생기고 폐포도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태아의 가슴 부위에 물이 차거나 복수가 차서 치료를 필요로 하기도 한다고 해요. 육 개월 된 태아의 복수를 제거하는 수술인데요. 오늘 저희가 국소 마취 하에 션트라는 시술을 합니다. 많이 힘들지는 않으실 거예요. 태아가 요도가 막혀서 소변을 제대로 보지 못할 경우 복수가 차면서 횡격막과 폐가 눌리게 됩니다. 오늘 시술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인데요. 션트라고 부릅니다. 태아에게 혹시 있을지 모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막 절개 대신 션트 시술을 선택했습니다. 설마 태아에게까지 저 관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들어가죠. 초음파로 계속 태아의 상태를 확인을 하면서 관을 삽입하는데요. 정말 관이 들어오고 있어요. 긴 관을 아기의 배에 무사히 삽입해야 1단계 시술이 끝납니다. 초음파로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다시 관 속으로 카테터라는 기구를 넣는데요. 이걸 통해서
아기의 복수가 빠지는 거죠. 아기 속이 편안해졌을 것 같아요. 오감 중 가장 빠른 발달을 보이는 것은 바로 청각입니다. 임신 5개월 이후부터 외부의 소리를 듣고 엄마 아빠의 소리를 구분할 수도 있죠. 귀로 들어오는 음파가 고막을 진동시키면 이소골을 거치면서 소리가 증폭됩니다. 이 소리는 청각신경을 타고 달팽이 핵으로 연결되죠. 다시 청신경을 통해 뇌에 있는 청각 영역으로 전달되어 아기가 소리를 듣게 되죠. 태아가 외부의 소리나 자극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임신 6개월째인 김수진 씨와 함께 흥미로운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태동이 안 오면은 엄청 걱정돼요. 아기가 아픈 건 아닐까. 태동이 많고 이러면은 아, 아기가 잘 노는구나, 오늘 건강하구나, 그런 생각이 더 좋고요. 아기의 반응은 어떻게 확인하죠? 초음파를 통해 태아의 움직임과 반응을 확인하는 거죠. 드디어 태아의 은밀한 사생활이 공개되는 건가요? 그때 저쪽에서 종이와 같은 뱃속의 아기를 위해 동화책 읽어주는 부모님들 많죠? 과연 아기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궁금하셨을 겁니다. 엄마가 주스를 마실 때는 또 어떻게 반응할지도 궁금해요. 자, 초음파로 직접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입 벌렸다 움직인다.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네, 이 오물오물 하는 것 같아요. 네. 어머, 정말 아기 입이 오물거려요. 엄마가 달콤한 걸 먹으면 양수의 당분이 높아지면서 아기도 아주 달콤한 양수를 먹는 거죠. 아, 입이랑 이제 혀도 같이 움직이네요. 신기하다. 김수진 씨의 태아 초음파인데요. 아기가 큰 움직임 없이 조용하게 쉬고 있는 것 같죠? 자, 그렇다면 엄마가 재미있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시청했을 때 아기의 반응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머, 아기가 아까보다 훨씬 더 활동적으로 움직이네요.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뭐랄까 탯줄이 있으니까 이제 음식 먹으면 탯줄로 들어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입을 오물오물 하면서 아, 진짜 저랑 똑같이 입으로 먹는구나, 이런 게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이 태아가 아주 섬세한 소리의 변화에 대해서 일일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산모가 정서적으로 편안하다든지 또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했다든지 뭐 큰 소리를 질렀다든지 또 태아하고 태담을 나눴든지 할 때마다 태아가 반응을 하는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대박. 임신 2개월부터 쭉 지켜봐 왔던 차보라 씨. 벌써 6개월이 됐네요. 아기가 뭐라고 하는 것 같아? 한번 들어봐봐. 애기가 뭐라 그래요? 애기 뭐라 그래요? 오빠를 불러요? 불렀어요? 진짜? 우와. 아기는 잘 자라고 있겠죠? 양수연이 여기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입체적인 화면으로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해볼 때 크게 애기 이상소견 없는 것 같고, 현재 보기에는 크게 이상소견이 없어 보이고, 또 얼굴뿐만이 아니라 팔, 다리도 잘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아기 얼굴도 뚜렷하고 정말 많이 컸어요. 엄마를 많이 닮은 것 같기도 하죠?
통통하게 살 오른 것 좀 보세요. 정말 귀엽다. 아기가 너무 잘생겨서 배우시키셔도 되겠습니다. 네. 7개월 된 태아, 눈썹과 속눈썹이 생겼습니다. 이즈음 태아의 몸무게는 약 1kg. 5개월 태아의 몸무게가 300g 정도니까 점점 더 아기다운 예쁜 모습으로 변하게 되죠. 머리카락은 남아있지만 등과 어깨를 제외하고 몸에 났던 솜털들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신생아와 비슷한 모습이죠? 이즈음 태아의 몸무게는 약 1kg. 5개월 태아의 몸무게가 300g 정도니까 무려 3배나 늘어난 셈입니다. 차보라 씨가 식사 준비에 한창이네요. 맛있어 보이는데요? 시금치는 기형 예방 효과가 있는 엽산이 많아 좋은 식품이죠. 임신 이후 차보라 씨는 영양소를 고루 섭취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해왔다고 해요. 태아의 신경세포가 발달하려면 신경 전달 물질의 원료가 되는 단백질, 뇌세포의 에너지원인 탄수화물, 세포막을 만드는 지방이 꼭 필요합니다. 맛있어요? 아기의 뇌 건강을 위해서라도 3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알았죠? 여러 가지 골고루 먹어요. 아가야 어서 나오렴. 어머, 부부가 노래를 부르시네요. 듣기도 좋고 보기도 참 좋다.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 아빠가 직접 작사 작곡을 한 노래거든요. 어머, 아빠가 직접이요? 정말 멋지네요. 엄마와 아빠가 사랑을 담아서 아이에게 노래나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면 태아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다고 합니다. 아기와 교감을 하는 거죠. 아빠는 너를 너무도 사랑한단다. 두 손 모아 기도하며 아가야 널 위해 노래하리. 차보라 씨가 벌써 임신 9개월이 됐습니다. 요즘 제일 힘든 건 바로 허리 통증이에요. 아이가 많이 자랐기 때문인데요. 자궁이 아래쪽으로 방광을 누르고 있어서 시시때때로 화장실을 가야 하는 것도 힘든 점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강희야, 엄마 너무 힘들다. 허리도 아프고. 강희도 많이 힘들지, 답답하고. 우리 조금 있으면 만나니까 조금만 참자. 좀 오래 서 있거나 그리고 또 좀 오래 걷거나 이러면은 허리가 상당히 아프고 허리 뭐 똑바로 누워 있어도 힘들고 옆으로 누워 있어도 힘들고 그래서 잠잘 때 특히 더 힘들어요. 그래서 새벽에 거의 한 3-4번은 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도 계속 들락날락 하니까 예, 그때 좀 힘든데 견딜만 해요 그래도. 병원 갔더니 선생님이 입원 결정서 주셨거든. 결정서? 응. 출산 예정일이 한 달 남았는데 가제수건이랑 벌써 입원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불, 내복. 태동 검사에서 진통이 발견됐거든요. 한여름인데 아기가 나올 준비를 마쳤다는 거죠. 나도 걱정이야. 더워서. 그다음에 세면도구 챙기고 우리 강희 예쁘게 사진 찍어줄 디칼도 챙기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건강하게 나오는 거고 또 중간중간 양수 검사도 한번 했어야 했었고 또 중간에 뭐 그 기형아 검사 양성 반응이 나와서 또 많이 걱정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나 아빠나 그냥 건강하게만 나와주는 게 가장 저희로서는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건강하게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출산이 가까워지면 태아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궁에 더 머물지 밖으로 나갈 것인지. 세상 밖으로 나가기를 선택한 순간부터 태아는 스스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아래쪽 자궁문으로 향합니다. 아빠 오시죠? 차보라 씨가 진통을 시작했네요. 엄마의 산고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이죠. 하지만 산통은 아기와 곧 만날 수 있다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배를 좀 불러보세요. 배. 더우실까요? 아빠 와요? 자, 아프면 힘 주세요. 자, 지금 힘을 잘 주셔야 돼요. 지금 힘을 잘 주셔야지 이제 아기가 나와. 자궁구가 열리는 순간 태아와 양수를 싸고 있던 난막이 찢어지면서 양수가 흘러나오게 되죠. 입 다물고 아니 목을 붙이면 안 되고 자기가 자기 배꼽 보면서 자기 배꼽 보면서 옳지 잡아다니면서 끙. 남편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내의 옆을 지킵니다. 옳지. 호 들여 마시고 옳지. 그렇지, 잘 내려오네. 길게 옳지. 좀 더, 옳지. 좀 더. 조금만 더 줘봐요. 좀 더. 예, 거의 다 내려왔어. 머리 이제 다 보인다.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주세요. 끙. 자, 이제 힘 빼세요. 머리 나왔어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태아는 좁은 산도를 통과하기 위해 신비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물렁한 머리뼈를 겹쳐 머리 크기를 엄마의 산도 크기에 맞추는 것이죠. 엄마 못지않게 탄생을 위한 아이의 노력도 눈물겹습니다. 자, 석션 많이 해주세요. 자궁 밖 세상. 자. 엄마와 아기의 새로운 동행은 아기의 건강한 울음소리로 시작됩니다.
기도를 통해 공기가 처음으로 아기 폐에 들어간 순간 가득 찼던 양수를 밀어내고 허파과리가 포도송이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생애 첫 호흡이 시작된 것입니다. 탄생의 순간 경이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건 심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생아의 심장 내벽에는 태아기의 심장순환에 꼭 필요한 난원공이라는 구멍이 있는데 애물단지가 돼버린 이 구멍이 서서히 닫히면서 튼튼한 심장이 만들어집니다. 생명이 잉태되었음을 알았을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엄마와 아기는 한 몸이었고 따뜻한 교감을 나눴습니다. 생명 탄생의 과정은 266일 동안 엄마와 아기 그리고 가족이 함께 만들어낸 아름다운 기적입니다. 짠. 어제 봄에 팥을 잔뜩 심었어요. 한번에 있는 구경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가야 어서 나